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세계 경제에는 두 가지 커다란 중심축이 있는데 하나는 국제 금리, 다른 하나는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입니다. 국제 금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 금융시장의 주도하에 통제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증가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물가 상승이 발생되고 동시에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경제 호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물가 상승의 폭이 커지면 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인플레이션이며 경제 발전의 과정입니다. 반면에 유가는 어느 한 나라가 통제와 관리를 할 수 없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의 폭이 크게 발생되는 상황, 즉 전쟁이 발발되면 경제는 급격히 그 체질이 약화돼 경기 침체로 연결됩니다. 특히 산유국이나 식량 곡창지에서의 전쟁 발발은 세계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후순위로 선택한 것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전대미문의 단기간 금리 상승의 시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물가 저성장의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실업이 증가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와 기업의 위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돈을 풀어도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와 연동된 시스템으로 국제 금리에 대해 무력합니다. 또한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의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도 무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정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는 시기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최우선적인 국가 정책의 해결 방안은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면 미국과 달리 한국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동시에 파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얻지 못하는 와중에 빚을 크게 진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비책도 절실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한국은 미국처럼 급격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국 금리의 상승을 나몰라라 하면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달러가 유출됩니다. 그 결과 원화의 약세로 이어지게 되면서 대외 부채의 증가에 따른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우리들의 재테크는 소비 자재를 통해 이자가 붙어있는 대출 자금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금과 적금을 드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주유소 앞에 있는 휘발유 가격이 현재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휘발유 가격이 1,200원 이하로 안정될 때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마감 국면으로 들어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무조건 절약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는 절약이 미덕입니다. 광화문 칼럼이었습니다.